첫 번째, 지금은 중대한 위기입니다. 인드라 인생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인드라가 종로학원에서 재수할 때 처음으로 짭새에게 검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굴욕감을 느꼈어요. 그것이 인드라가 운동권이 되고 자이파쇼 운동권이 되고 스스로 누구한테 세뇌받은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스스로 운동권 자이파쇼 운동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 운동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운동권은 포섭되거든요. 저는 먼저 가서 운동권이 되고 싶어요. 이러던 사람입니다. 너무 굴욕감을 느꼈어요. 오늘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성렬형이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다수나 지금 찌라시 연합뉴스 자익파쇼 찌라시 시민단체 사회단체 찌라시 의회 특히 의회 국회 총선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수꼴통 40, 50대 장악했습니다. 80년대와 똑같아요. 인드라 입장에서는. 그런 대표가 잘 똘마니 짭새들이 인드라를 검문했습니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인드라가 40년 만에 10대 때 처음 느꼈던 굴욕감을 느꼈어요. 인드라가 반드시 이 파쇼를 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작업복이었는데 잠바를 바꿔 입었어요. 인드라는 전두환 정부의 투쟁에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자이파쇼 문전비 지명이 이놈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국힘이 4.5 총선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핵전쟁 3차 대선은 실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40, 50대들이 니놈들이 지금 40, 50대라는 놈들이 당신 인드라가 투쟁할 때 너네들 뭐했어? 인드라들 놀렸잖아. 그때 다수의 너네들 전두환 찍었어. 그랬던 놈들이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들 그때 민주화 투사인 약 떠드는 놈들. 난 그런 거 무슨 뭐 광주 민주화 광주 자유화 나 민주화란 말도 싫어. 그거 파시즘이야. 자유화 인드라 광주항에도 인정해. 광주 자유화 운동 자유화 운동에 인드라는 몸 바쳤던 사람이야. 그래도 안 봤잖아. 인드라가 건대항쟁 때 감옥 갔다 왔는데 부정하잖아. 인드라는 이놈들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놈들이 뭐 40, 50대들이 니네들이 무슨 투쟁을 했다고 막 숙집에서 보면 다들 다 자유화 투쟁을 한 걸로 떠들어. 그때 인드라처럼 생각한 사람은 1%도 안 됐어. 왜 지금 다들 99% 450 세대가 니들이 마치 자유화 투쟁에 한 것처럼 개소리를 떠들고 있어. 이놈들은 수꼴통들이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것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누구보다 반대했던 놈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다 앗아가면서 전두환 정부 때 니놈들이 기득권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어? 똑같은 거야. 니놈들이 오늘날 450 세대들이야말로 수꼴통 세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40, 50 수권 통세들을 얼마나 때려잡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놈들을 용서하지 마셔야 됩니다. 반쪽민주당, 좌익파쇼 반쪽민주당 인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로 점철된 역사 날조 집단인 것입니다. 가짜뉴스 집단이에요. 일루미나티 집단이고, 반쪽민주당에 만일에 4월달에 총선에서 아니 국힘이 한 석이라도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이 압승해야 돼요. 설사 국힘이 한 석이라도 앞서 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국힘이 압승하는 거 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국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이건 주식이건 다 필요 없어. IT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건 뭐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들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40년 만에 짭새들에게, 좌익돌만의 파쇼 짭새들에게 검문을 당했어요. 인들아가 굴욕감을 느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드라 개인사에서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인드라는 비겁한 놈입니다. 못된 놈이에요.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 나타샤, 인드라가 사랑하는 나타샤도 인드라 말에 딱히 동의하잖아요. 맞아서는 동의하는데, 나타샤가 신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고,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인들도 다 그래요. 설날 때 인드라 너 이렇게 건강을 챙기지 못하냐, 그냥 부모님 뭐 다 이렇게 다 인드라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인드라가. 네. 여전히 인드라가 못된 놈이에요. 비겁한 놈이고, 네.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들, 네, 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냥 제 역할이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네, 너 이렇게 정당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마자세론과 굴건론으로 인드라 소명을 알고 이대로 죽을 거예요. 내일 세상이 끝나 3차 대전 핵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죽는 그날까지 공부하다가 죽을 겁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탁 튀기다가 죽을 겁니다. 저한테 뭐 더 요구할,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인드라의 어떤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늘 반성과 어떤 여러 가지 격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의 제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건부행 맞아세, 오늘은 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드라 9번 문화론 범죄도시 4 홍수환 노키 리뷰, 링가드가 한국에 오는 이후 춤배우로 변화의 물고 세계 K-POP 커버 댄스 변혁의 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브라질 리오 카니발. 인드라가 한국 1세대 대중문화 비평가이죠. 그래서 범죄도시 마동석
이 마동석 인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딱 한마디 하면 마동석 인기에 부안해동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마동석 인기는 어떤 뭐랄까, 저는 묘한 어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 영국에서 그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나 셜록 홈즈 인기가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런 형사 시리즈가 인기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동안의 어떠한 범죄자 중심이었잖아요. 범죄자 중심. 이런 어떤 SF 뭐라죠? 사평류, 사이버펑크류의 어떤 중심이 범죄자를 위였다면, 궤도 루팡처럼 이게 한순간에 어떤 시대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는 또 그런 형사류, 뭐 갑자기 생각나는 만화는 가제트네. 가제트 죄송합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TV 시리즈나 영화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의 만화도 있는데 그건 인드라 생각 안 나고, 어쨌든 이 마동석류는 선진국 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마동석 현상은 선진국 초기의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마동석 현상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국장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범죄도시 4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로키 하면은 우리 홍선 선생님이죠. 이 그랜드 마스터, 복싱 마스터가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다, 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명구석, 자입파쇼, 민생이면,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음모론, 스콜통, 부패무능, 매국노, 적폐, 뽕범죄, 성과 만이교 하나 빠졌네. 차비리, 제국 범죄 두둔, 만이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만족민당 반대. 그래서 이제 시차님은 왜 형인 거야? 안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링가드가 춤을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심이거든요. 링가드가 K-팝 배우려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이제 남성 중심, 엔하이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여성 중심이었거든요. 이 인드라 10년 정도 이렇게 K-팝 댄스 커버를 봤는데, 저는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늘 뭐라고 봤냐면, 전 세계 K-팝 댄스 커버 1위는 우승국은 우크라이나다.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등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커버 댄스가 여성 중심이었고 거기다 어쩌다 남성 하나가 끼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점차 올해부터인가, 작년 말부터 남성 중심, 그냥 여성 중심의 남자 하나 끼는 게 아니라 남성이 중심인 어떠한 K-팝 커버 댄스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라는
놀라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축구 문화에 손흥민 직관하는데 토트넘 구장에 여성들이 많이 가는 것과 같은 위치에 팬덤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축구 팬의 대다수 남자들끼리 모이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여자 얘기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연예인 얘기, 드라마 얘기, 남자 얘기죠. 그쵸? 근데 그게 바뀌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흥민 토트넘 경기에 여성들이 많이 가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여성들이 많이 가. 그런 것처럼 K-팝 커버 댄스에 남성들이 참여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러시 메탈 인드라 메탈리카나 메가데스 40년 전에 좋아했죠. 인드라가 사실은 스러시 메탈 중에서도 더 좋아한 건 메가데스였어요. 메탈리카보다. 메탈리카도 좋아했어요. 메탈리카도 좋아했지만 메가데스를 더 좋아했고, 근데 나이 먹으니까 메탈리카가 더 좋더라고요. 메탈리카가 더 뭐랄까 보편적이거든요. 메가데스는 좀 약간 유니크하고, 퀸이 더 나중에는 퀸은 제 젊은 날에는 20대에 저는 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퀸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퀸 영화도 봤잖아. 롯데 월드인가 거기 가서. 저는 20대에 퀸을 안 좋아했어. 진짜로. 너무 대중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메탈리카도 걔가 진정한 락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20대인데 인드라가 메가데스 같은 메가데스나 또 누구야 걔 프로레시브 락 그런 애들이 진짜고 별별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20대 인드라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퀸도 좋아. 그리고 이런 막 20대 때 좋아했던 애들은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퀸도 좋아요 인드라가.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기묘모, 그 다음에 오렌지 카라멜, 병맛 여돌, 또 생각이 나는 여러 병맛 여돌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이런 여돌 병맛들이 많죠. 그리고 베이비메탈이 뭔가 하여튼 간에 케이팝의 어떤 융합이 돼가지고 막 같다 생각하는 시점에 베이비메탈이 또 요즘 또 굉장히 나름 인기 있어요. 그렇다고 케이팝의 인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베이비메탈이 나름대로 힘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재계약 때문에 마치 블랙핑크처럼 재계약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하여튼간에 재계약 끝난 다음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아소비, 이것도 이건 유아소비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케이팝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유아소비 같은 경우는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명반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지난번 방송에서 블랙핑크가 명반을 냈었잖아요. BTS도 명반 냈고, 그래서 이건 명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세계 투어를 진짜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계 투어 하는데 히트곡이 최소한 10곡 이상이 나와야 돼요.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최소한 10곡 이상이 돼야 돼요. 예. 그럼 앨범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앨범 하나인데 공연은 세계 투어 하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곡을 바꿔가면서 예, 히트곡을 바꿔 최신곡과 히트곡을 섞어가면서 하고 예, 자기가 히트시킨 곡도 아닌 것들을 하고 또 뭐 예, 변형도 시키고 뭐 이러면서 한 공연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자면 무조건 그냥 뭐 솔로 곡이 히트하는 것이 아니라 앨범 전체가 히트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앨범 전체가 히트가 될 때만이 진짜 팬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곡 하나 히트해가지고 온 경우는 그냥 한국에 온 친구들도 보면 예, 곡 하나 히트해서 온 친구들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하고 끝나요. 예. 근데 앨범이 히트한 그룹이면 락이건 어떤 그룹이건 가릴 것 없이 오래 갑니다. BTS나 블랙핑크가 오래 가는 것은 앨범이 히트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면에서 K-팝의 미래는 앨범 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명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앨범에 명반이 나온다는 것은 그 그룹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곡 하나 히트하는 걸로 그 그룹의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작사 작곡가가 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하지 않더라도 앨범 전체의 완성도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뭐 전 세계 팝이 다 그럴 거야. 아바건 누군 다 마찬가지. 아바가 다 자기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비트스가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앨범 전체를 프레디 싱이나 작사 작곡 누가 해도 상관없이 앨범 전체가 명반 하나가 나오면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렬형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도 잘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전비 파쇼 정권이나 지명이 이 반쪽미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렬형 정부입니다. 성렬형 정권이 아니죠. 문전비 파쇼 정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권과 정부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라고 인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김대중 자유좌파 정부입니다. 성렬형은 자유우파 정부입니다. 지명이와 문전비는 자유파쇼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어떤 국룰이죠. 2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뭔가 기대가 돼요. 넷플릭스가 지금 다시 살아나려면 오징어 게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보다 2가 못하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러한 국룰을 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통 노력은 힘들다. 터미네이터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오징어 게임이 지난날의 관성으로 제작한다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성공을 기대하고요. 10월달 타이밍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엔터주 저는 연말로 가서 어차피 여러분 엔터주는 다른 주식과처럼 뜹니다.
연말에 갈수록. 왜냐면 금리 인하잖아. 예. 예. 금리 인상 시기에는 호재가 악재가 되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죠? 예. 돈 풀면 악재도 호재가 되는 시기인데 호재도 나왔어. 그냥 떡상하는 거죠. 올해 연말은 무조건 모든 주가 다 가요. 얼마나 더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10% 가느냐, 20% 가느냐, 50% 가느냐, 100배로 가느냐, 아니죠. 100%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떡상한다는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6월 전까지 전성기다.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한다. 내년까지 금리 인하하고 내후년에는 금리 동결. 그러니까 저는 2024년에만 올해만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5년에도 금리 인하합니다. 금리 동결은 2026년에 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금리 인상 왜 합니까?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 왜 하죠? 금리 인상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려면 폭락시켜야지. 금리를 인상시키려면 금리를 폭락시키고, 금리를 인하하려면 금리를 폭등시켜야죠. 여태까지 금리를 폭등시켰죠. 금리를 폭락시켜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송민아님이 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가. 이 두 가지 대세 4050 수고통들이 자기 직장 상사예요. 자이파셔 수고통이 직장 상사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자이파셔 수고통들이 공무원 상사예요. 정상적인 자유좌우파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사에서 퇴출당했어요. 문전비 자이파쇼 시절에 남은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은 자이파쇼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자이파쇼 공무원 밑에서 자신이 설령 자유좌우파 공무원일지라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죠. 노조가 노골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노골적으로 공무원을 탄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 일반을 까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까면 안 된다고 인들아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4050 수꼴통 자이파쇼 공무원인 겁니다. 이 수꼴통 4050 수꼴통 자이파쇼 공무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데 인들아는 혁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요구해요. 그러기 위해서 4월 총선 국힘이 압승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무원은 탓할 거 없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어려운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눈치 봐야지 조직 사회인데, 위에 수꼴통 있는데, 자유파쇼 수꼴통 있는데 마음대로 얘기 못해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야. 도청 다 해. 검열 다 하고 인터넷이건 이런 거 다 이놈들이 검열해요. 인드라 이웃들이 다 그런 것들 다한테 인드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적인 내용들을 이놈들이 다 도청하고 검열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여러분.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못하는 전두환 정부 시대하고 똑같아. 지금이 파쇼 세상이라고. 파쇼 세상.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들밖에 없어.
겉으로 내기하는 것들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설날 때 자익파쇼가 지배하는 연합TV, 이러한 자익파쇼 찌라시, 한국의 대다수 찌라시들이 이게 자익파쇼 찌라시 연합TV가 설날 때 뭐만 얘기해? 예? 중국 얘기, 러시아 얘기, 북한 얘기밖에 안 해. 예? 반쪽미당 얘기밖에 안 한다고. 그게 현실이야. 자익파쇼 민주노총 지도부 얘기밖에 안 해. 이게 현실이야. 왜 그러겠어? 자익파쇼 연합TV 사장이 누구냐 이거야, 내 말은. 누가 임명했어 그놈을? 4900 자익파쇼 공무원, 찌라시, 언론, 한국의 대다수 지도층 수꼬통들을 다 싹쓸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나라 혁명을 요구하잖아요. 개혁을 요구합니다.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혁명정부가 예? IT 투자를 못했네, 이런 정부가 없네. 아니, 국회에서, 의회에서 대다수가 반쪽미당 수꼬통 자익파쇼 반쪽미당인데 성렬형이 뭘 할 수가 있어? 성렬형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면 의회에서 국회 다수에 일단 밀어주고 성렬형을 깔아 이거야. 내 말은 성렬형이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성렬형이 어떻게 하겠어? 지명이 구속시키고, 문전비 구속시키고, 문전비, 지명이, 대깨딱 정식도 구속시키고, 그럴 거 아니야. 다수당이 되니까 문전비도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거 아니야. 다수당 먼저 만들어주고 성렬형이 뭘 했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다고? 의회가 다수당이 저러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좀 법에 대해서 좀 합시다. 성렬형한테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일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면 까요. 인들아 먼저 깎게.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법 좀 알고 깔고 역사를 좀 알고 까자고요, 여러분. 읽으셨던